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해야겠죠. 마이크야 이리 와라. 죄송합니다. 잡음. 네. 오늘 FMC, 그러니까 FOMC 맞나? 여기 있었어요. 그죠? 금리 인상은 0.75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0.5라는 말을 연초에 드렸었죠. 연초에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금리 미국의 이제 6월 물가 상승 지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되면서 0.75, 1% 어쩌고저쩌고 한 1.1%는 아니다. 0.75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7월 물가 상승 지수는 아마 지난달보다 낮게 나오리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0.25 정도로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7월 말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래전부터 드렸었는데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1,600만원, 1,800만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차트를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욕심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제가 이걸 시황을 하고 리딩을 이런 구간들, 작은 구간들에서 리딩을 하려면, 그죠? 시황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되게 좀 작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냐? 이제 여기 보시면 28일 목요일 날 오전이었었어. 오후죠. 오후. 그래서 2,820만원 정도로 손절가를 두고, 그래서 폴리곤 이렇게 좀, 폴리곤이 여기는 안 했구나. 딴 데 했구나. 저기에도 보시면 이제 폴리곤도 여기 이제 좀 겉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저는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시황을 찾아다니는 분들 마찬가지인데, 그냥 오를 거예요, 떨어질까요? 이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무조건 손절가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황 적중률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기 앞서서 좀 보다면, 오후 언제 몇 시쯤이었냐? 요때였죠. 요때. 그러니까 업비트 차트로 했었으니까 약간 오차를 보정을 해서 달러를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요때거든요. 요때. 요 상승의 모습, 요 양봉의 모습을 보고 요 밑에 손절가를 주고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요 약간 얕았죠. 왜냐면 이제 여프가 있기 때문에, 김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약간 낮게 잡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요 웨이브부터 좀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네 번째 돌파라고 제가 이길 방송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냥 너무 미치겠어 정말. 그러니까 어디 갔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돌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했던 거 보이시죠? 매수 변경가. 저는 지금 팔았습니다. 일단 팔고 다시 지금 일단은 크게 볼 자리일까 아닐까가 아직까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타점을 잡고 또 팔고, 타점을 잡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시황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 하루에 한 번 정도 러프하게 하면서 오를 겁니다, 사세요, 빠질 겁니다,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렴한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점 이탈은 한 번 정도 분명히 또 나올 것이고, 또 올라가도 한 4,500에서 4,000만원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유리한 포인트나 이런 흐름들을 잡으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실력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먹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다, 지금 내가 그래도 좀 손실을 좀 많이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얼마 전에 막 6월달, 7월달에 파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사람들 상종할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막 투덜거릴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이 성공을 한 거고, 그렇죠. 배팅이 성공을 한 거예요. 배팅이. 그리고 선제 나갈까봐 좀 쫄리긴 했었습니다. 이 눌림목이. 그래서 저 좀 째려보고 있었어요. 째려보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좀 승부였어요. 왜냐면 이런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단타성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봤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긴 해요. 여기서 딱 팔아버렸긴 해요. 여기까지만 보고 뚫어버려가지고 이만큼 이제 저는 여기서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버리니까 얼마 못 먹었지 엄마 이번에. 그쵸? 그래서 지금 다시 살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물량을 좀 걸어둘까, 그냥 가기 좀 아까우니까 아까운 만큼은 좀 사둘까, 그런 상태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죠?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짧은 손절가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던 거죠. 제가는 여기서 익절 로스만 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들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익절 로스는 살짝만 팔아서 계좌를 관리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수시로 잡아서 얘가 여러분들 그 공개방에 말씀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게, 이게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모른다고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는 모른다고 보지 않아요. 손절이 깨질 것이냐 목표가 먼저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맥락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 경험적인 확률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아무튼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못 잡으셨던 분들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비트코인 우리가 3,200만원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고, 눌림목에 살짝 채우시는 거 정도. 그리고 말씀드렸고, 만약 여기서 채워서 좀 크게 물리셨던 분들은 지금 탈출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막무가내로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쁘지 않고, 역시나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죠. 여기 손절 주고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러프하게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왜냐면 수렴 파동 치었고, 한 번 정도 더 가서 이렇게 빠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더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빠지고 가는 걸 아직도 흔들다가 좀 빠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빠지고 가야 파동이 완성된다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이탈하는 흐름 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4천만원, 운이 좀 5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지, 그냥 가면 글쎄요, 3,500에서 4천 근처 정도까지 밖에는 할인 감 못 잡겠어요. 그래서 좀 그냥 가는 것보단 좀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작은 반등들을 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그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제 말을 그냥 믿으시고 그냥 따르신다면, 그냥 제가 상황에 맞게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채워놓고 기다려라. 전반적으로. 그리고 내년 하반기 기다려라. 만약에 작년 말에 파셨던 분들은 내년 하반기에 여유롭게 방송 들으면서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심심한가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에 파셨던 분들은 수억 원 벌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수천만 원 벌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적은 시드를 운영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한 천천만 원으로 단타 치고 놀고 손실 좀 해보고 놀면서 내년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 대책 없이 물려주신 분들은 이제 계속 기도해야죠. 지금 어떻게든 4천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나 4천 정도에서 파셔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1,600만 원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올 거예요. 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은 우리가 또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쪽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뉴스 스크랩, 기대 인플레이션 사상 최고인데 금리 올리지 않는 경기 침체가 걱정이다.
기대 인플레 상승 최고 이제 끝났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고점 찍었다고 저는 봅니다. 7월 그러니까 6월 물가 상승률이 고정점을 찍었어요. 저는 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그렇죠? 다음 달은 지난달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번 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는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기름값만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기름값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2.5 지금 한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를 좀 완만하게 올리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중턱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투자 자산을 단타로 이렇게 매수를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좀 쉽지는 않은 시장일 거예요. 물편하게 사서 존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존버를 하실 거면 한 5년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 그래 참 여러분들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정말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직 M사라고 있어요. M사. 그러니까 저 정말 완전 초보, 제가 완전 차트도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든 가는 거야 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샀는데 이렇게 안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더 많이 빼고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도 좀 나고, 기승전 상승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큰 흐름상을 보게 되면 저는 기승전 상승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해도 되겠죠. 5년 정도를 보면 기승전 상승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우리가 멍청하게 8천만원, 7천만원 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낫기는 낫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 나는 걸 제가 그걸로 막 욕먹기 싫어가지고 솔직히 짜증나잖아. 그러면 앞전에 잘 팔고 나서 지금 뭐 해갖고 욕을 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뭐 남의 말 듣고 와가지고 매 땡땡님 그 말 듣고 막 자살하니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니 이런 사람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래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지역화픽은 문제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정치적인 이슈라서 말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수십억 빌린 법인까지 지원해주라는 비폭탄 커진 금융사 소가리, 이거 좀 잘못됐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제가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있잖아요. 이분의 그러니까 이 관계자분들 이걸 나쁜 짓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짓 하기 딱 좋은 거거든, 이게 주제가. 그런 거고, 뭐 요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사주 100원에 사도 얼마에 샀을까? 나쁘지 않아요.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볼 거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환율을 올렸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환율에 대한 고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3,040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30원 정도가 고점일 확률도 꽤나 높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원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해서 좀 반등을 하면서 주가도 그렇고 아마 전반적인 반등세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1,800만원 그거 라인 1,600, 1,800, 2,000만, 16,000, 16K죠. 그러니까 16K 근처 18K, 16K 자리보다는 3,500만, 하나 3,500만원, 그러니까 25K 자리를 먼저 볼 가능성이 조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게 풀매수 하세요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냥 저도 그냥 아쉬운 김에 조금만 채워 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그런 거. 왜냐면 저도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냥 날 버리고 하면 아쉬우니까 손실이 나도 될 만큼만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투자는 마음이 무조건 편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죠. 크루드 오일 살짝 반등할 때 됐다는 말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쵸? 반등 조금 정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금리 인상이 이제 폭이 좀 작아지면서 조금 정도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상승해서 140달러 가는 그림보다는 그냥 뭐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한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많이 갔네. 17만원대 잡았었어야 됐는데, 못 잡았어요. 네. 요게 지금 코인 차트랑 좀 비슷합니다. 네. 셀트리온이 그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반등하는 모습, 그쵸? 나스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등하는 모습. 개미들이 인버스에 물렸다는 소식이 나오더니 막 주가는 반등하고 있죠? 바보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바보. 에나도 반등을 좀 하려는 모습, 그런 모습이네요. 자, 뭐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그래도 저희가 견적한 걸로 크게 오차가 나진 않습니다. 0.5%는 연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보면서 0.75 정도 되겠다. 왜냐면 넘어갔대. 10% 가깝게 나왔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잡아야 되니까 1% 인상 아직 못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전쟁 이슈가 마무리만 되면 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은 딱히 보진 않겠습니다. 예, 주식도 비슷할 거예요. 막 셀트리온은 좀 날려버렸으면 아쉬운데 다시 살까 말까 망설이는 찰나에 가버렸네요. 낮에 일이 많다 보니 어쩌겠어요. 네. 자, 차트나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BTC 차트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BTC. 자, BTC 차트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EOS가 드디어 조금 갈려나요? 네, 이것도 올 가을에 뭐 25년 스타트 이런 얘기 드리기도 하면서 굿메이저들의 반등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한 번쯤 한번 쳐다봐 줄 만한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갈 수 있을지, 그죠? 만 600사토시 요걸 넘어가게 되면, 700사토시 넘어가게 되면 발을 다지고 나중에 좋은 흐름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이번에 퀀텀이나 비슷한 종목이면서 이오스 하면서 이오스 단타 이야기도 드렸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끝까지 들고 가지 마시고요. 1.5달러만 한 2,000원 정도 되나? 그 정도까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더클은 저희 CL님께서 픽을 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글쎄요, 뭐 비트코인은 뭐 그거에 맞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리곤은 제가 이제 픽을 최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네. 이미 10% 넘게 올라가고 있네요. 리플도 조정이 졌었지만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으로요, 요 자리, 그러니까 2,800만원 정도, 오늘의 변화가 줬던 그 자리 정도를 손절가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을 주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저점이 좀 멀어가지고 여러분들 손절을 주기가 조금 힘드실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갈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거니까 질문 자체가,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짜증나고 싫어요. 갈 거라고 보십니까? 몰라요. 그냥 말하기가 싫어요. 짜증나, 승질나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요, 여기나 여기 이 둘째 한 개들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갈까봐 아쉬운 만큼 살짝 걸어놨고, 방금 또 단타로 돈 번 게 좀 있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서 걸어놨고, 여기 오면 풀면서 할 거예요. 이건 강하게 잡을 거예요, 제가 오면. 근데 잘 안 오긴 하죠, 이런 자리들은. 끝이에요, 그게.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대한 일봉상 지지 영역대, 그리고 아마 타점적인 이야기로서 여기에 공방에다 했나 여기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요 가격대 언급은 드리긴 했었어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피보나치를 설명을 하면서 요 자리에 대한 61.8%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타점으로서는 그게 있다. 근데 이게 임펄스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펄스 그냥 조정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도 아마 빠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ABC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A, B, C 이렇게 보거든요. 다시 이제 이게 또 등장해버리면 ABC로 가더라도 많이 가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건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요 양봉을 손절가로 주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손절가로 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 딱 보려고 하더라도 한 2,960, 70만원 정도부터 이 분할 매수를 까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쉬우면 저처럼 병살 걸어버리는 거야. 올라가면 뭐 치킨이나 사 먹든지 외식이나 한번 하면 되죠. 요즘 치킨 값도 비싸가지고 좀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깔아두시면 돼요. 깨지면 그냥 그만하면 되죠. 그거예요, 그거. 이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시들을 막 수천만 원씩 넣으면은 깨졌을 때 그만하는 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 그런 상태로서는 그 돈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계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뭐 리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희망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이제 아직도 역푸존이라서 좀 기분이 조금 찝찝합니다. 이것도 아직도 김푸존, 역푸란데 김푸존이라서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은 요 양봉대를 기준으로 눌림목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가로 막 긁어서 풀면서 해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하방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방도 사방도 둘 다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시도로 그냥 단타 치고 놓으시면 돼요. 저처럼. 제가 요때 400만원대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600이 다 돼가요. 거의 50% 가까이 벌고 있죠. 50%까지 안 600 다 돼가니까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 정도, 28% 했다가 25% 줄었다가 이번에 다 또 먹었거든요. 조금 버텼습니다. 네, 조금 버텨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뭐 돼도. 근데 이게 뭐 4천을 시작해서 2천을 먹게 되는 거고, 제가 이 정도 찌드밖에 못 굴리겠더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중한 생활비로 보태 써야 될 것 같은데, 딱 지금 상황이 그런가요? 썩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는 반반이었고 이제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좋다, 엄청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not bad. 하지만 여기를 뚫기는 아직도 멀다라는 거거든. 그쵸? 여기다 뚫기는 아직도 멀다라는 거거든.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꺾이는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꺾이고 나 다시 갈 때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진리예요, 이건. 이때 많이 갈 거야, 이때가 더. 내가 가더라도 눌림 나올 거라는 거지. 재수없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재수 좋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치? 나중에 잡으면 나중에 크게 먹으면 되니까. 시장은 영원하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못한다? 난 요건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오니까 너무 아깝다? 이건 욕심이에요. 주제를 넘으시니까 님 주제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나오더라도 여기서 노리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드만큼으로. 그쵸?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애매해요. 그러면 단타를 치실 분들은 여기 손절가를 주시면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모습 자체가 바로 빠질 흐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긴 해요.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하방으로, 그러니까 빠지는 시나리오를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이제 다시 가겠지 뭐.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런 데서 노려보시는 거예요. 눌림목도 잡아. 눌림목 잡고 익절로 싸시면 되는 거야. 그 깨지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뭐 그걸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갈지 생각할 필요가 자체가 없다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라고. 뭐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설계가 털어지지 않는 이상까지는 계속 그 시험을 유지를 하는 거야. 손절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손절이 나가지, 여기가 로스컷이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뭐 뭔 쇼를 하든지 다 나는 그러니까 매수로 가서 접근하겠다.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찰을 받고 올라가면 익절 하든지 익절로 사든지 말든지 그건 님 마음. 물량 내면 물 한번 태워보고, 분할매수 한번 첫 번째 분할매수 한번 해보고, 들어주면 덜어내보고, 빠지면 또 다시 잡아보고, 손절 나가면 손절도 해보고, 안 나오고 들어주면 아싸 게이득하면서 다시 잡아보고, 그런 거야. 그 기준 라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오스도 뭐 그 보면, 그러니까 이오스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오스가 아니라 아마 BTC 차트들이 좀 전반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퀀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엘프도 한번 볼까요? 엘프는 조금 아니다, 그죠? 버려. 이오스 그쵸, 나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제 임펄스 웨이브는 아니에요. 임펄스 웨이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파동 교대의 법칙 정도에서 다른 규모의 파동이 등장한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B, C라도 이 C랑 A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뭐 어디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 새로운 규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걸 기준으로 손절 주역을 잡으시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오스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너무너무 막 그냥 희망해서 돌리지는 마시고, 기프터도 좀 그렇고. 이건 뭡니까 이거? 아시피? 모르겠네. 룸네트워크 됐고요. 또 ABC죠. ABC. 그렇죠. 그런 거 차트 보시면 리스크 안에 안 볼 거예요. 라이트코인, 그렇죠. 9메이저들이 힘을 받고 있죠 지금. 근데 9메이저들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하고 리버스 돌리고 받은 라이트코인은 우리 한국 거래소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온톨로지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좀 아쉽네. 아직까지 조금 약하네요. 네. 퀀텀이 강하네요. 퀀텀 호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재 있다 들었거든요. 퀀텀도 한번 반등하도 뭐 괜찮죠, 그렇죠? 퀀텀 올리신 분들은 나중에 좀 반등 잘 하거든 잘 빠져나오시고, 아마 요게 퀀텀은 이게 좀 어려운 게 피레침 형태를 많이 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빠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빠져버릴 수 있어가지고, 퀀텀은 제가 그래서 매매를 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걸 기점으로 손절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멀잖아요 지금 손절 잡기는, 그죠? 어쨌든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좀 많이 가면 한 2,400사토시 2,500사토시 근처쯤 가면 한번 잘라내준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면 한번 잘라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네요. 네. 구매저들이 이제 반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구매저 이야기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지나고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메이저라고 부르죠. 이제는 메이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움직임 가지고 뭐 지금 당장 떡상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코인 시장이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망하진 않겠구나. 또 뭔가 이쪽으로 시장으로 돈이 돌면서 뭔가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어쨌든 얘를 좀 갖고 놀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상태고, 전 크게 봤을 때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저는 6대4 정도는 매수가 조금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치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이럴 때 아예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우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워하기도 하고, 더 빠지더라도 그러면 뭐 많이 못 먹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좀 큰 기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는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가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죠?
가더라도 이렇게 저점하고 살짝 이탈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거고, 아니면 깨고 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 이때가 기회가 아니냐? 그건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죠? 이건 내가 이렇게 빠질지 안 그럴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여기를 기회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쟁이라는 세계 전쟁이라는 그런 악재가 없다면은 아마 다시 무역도 활발해지고 좀 나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호재성이,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 거시경제 호재성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이게 나와준다면 여기서는 노리봄직하죠. 그렇잖아요. 블록체인 시장 그 생태계도 확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좋다는 것이고, 이게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이때부터 나아질 테니. 그러면 이때는 이 신고점보다는 요거는 신고점 갱신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때는 이렇게 그냥 5천만 정도까지,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죠, 크게. 그래서 제가 장기적으로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으니 손절 잘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못 견딜 정도가 되는 그런 간땡이라면, 작은 심장이라면 그냥 여러분들 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어쨌든 8월 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등이 8월 말에 대한 얘기 좀 덜 했었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7월 말이라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사실 7월 말쯤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좀 상당보다 조금 일찍 나오고 조금 약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빼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연료파동상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려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들어버렸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 빠질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발을 많이 도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빠져도 발을 많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8월 달에도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체크를 하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ABC 파동이긴 한데 얘가 다르거든요. 지금 흐름이 달라서 제가 정찰을 그러니까 초대 정도를 박은 거야. 손절 깨지면 나가지면 깨지면 팔지면. 그렇죠. 요 추세 하나 잡으시고 그런 거야. 도전할 만큼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물려 있어서 제가 올인할 거 정도로 좋으냐는 그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요 지금 단타성으로 봤을 때, 점수로 따졌을 때는 65점에서 70점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점. 제가 요 때는 조금 더 강해서 근데 지금 65점. 여기가 70점 좀 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픽을 냈었거든. 80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80점이 넘어간다 싶을 땐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요. 공방용에는 한 6할, 7할만 돼도 이렇게 막 연습용으로 막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공방용은 가끔 손절이 나가요. 종종 나갑니다. 종종.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 한 10번 내면 한 2-3번 정도는 나갑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기운 내시고, 확실한 건 경기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 말 좀 애매한가? 침체는 올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걸 미리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